네,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슈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좀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쉽게 이슈를 좀 풀어주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 직접 고르신 일단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이슈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감산 결정과 비메모리 부문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네요. 네, 오늘 또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은 말을 아껴왔는데 결국 공식적으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이 이슈들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메모리 쪽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비메모리를 좀 봐야 되는데, 네. 글쎄요, 저는 그 감산을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뭐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계속 고민했었는데, 정말 그 인위적인 감산은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08년도, 2009년 같은 경우도 그때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감산을 안 했었는데, 네. 지금에서 감산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팔지 못한 쌓여있는 재고가 정말 많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판단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걸까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감산을 안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캐시카우에서 약간 벗어나는 제품을 이제 감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하이스 같은 경우도 전기주총회에서 재고 적체 이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DDR5가 아니라 DDR4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음식점을 예를 들게 되면 안 팔리는 메뉴가 있으면은 당연히 빨리 접는 게 그쵸. 맞는 거 아닐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DDR4가 안 팔린 메뉴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 메뉴거든요. 그러면은 DDR4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안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DR4가 아니라 당연히 DDR5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DDR4보다는 그러니까 안 팔리는 메뉴보다는 앞으로 잘 팔릴 메뉴를 빨리 발굴해가지고 요거를 마케팅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번 감사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한 건데 시장에서 환호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좋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찬물 끼얹어 정말 죄송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해서 생산량을 축소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성이 확보가 된 게 뭐였습니까? DDR5는 아직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앞으로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 DDR4에 대해서 충분히 제거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산량을 축소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해야 될 만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생산량 축소가 어찌 보면은 한문으로 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메모리 같은 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 DDR4를 제외를 하고 DDR5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좀 인텔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그 DDR5를 지원하는 서빙 CPU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는 또 보석 이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4분기에는 또 에메랄드 레피즈가 나오고요. 네. 내년에는 그레나이트 레피즈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좀 그렇네요. 네. 그렇죠. 또 다단계사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보석 이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차세대 이제 서버용 CPU가 계속 출시가 되게 되면서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메모리 쪽을 보게 되면은 DDR5의 수요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다른 방송 가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건스탠리가 이 부분을 이미 예견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작년 10월 달이거든요. 근데 네, 공교롭게도 네. 작년 10월 달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네. 모건스탠리에서. 그래서 조셉 무어라는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이 리포트를 냈었고, 그러면서 작년 4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올해 2분기에는 돌아설 것이다, 이게 나왔었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그 사람 얘기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 조셉 무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한 발짝 빨리 대응을 하거나 한 발짝 늦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한 발짝 늦었구나, 빨리 팔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매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한 발짝 빨리 나왔구나. 한 3개월 정도 느긋하게 보고 매수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투자에 대한 또 꿀팁을 같이 좀 알려주신 것 같은데 실제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네. 어느 정도 업황 바닥을 다진 건가요? 이게 주가 바닥하고요. 네. 업황 바닥하고 좀 별개로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바닥은 이미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업황에 대한 바닥은 뭐 이번 1분기 때 잡지 않을까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기에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한 달 만에 바로 잡히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네. 뭐 두 개 분기에 걸쳐서 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최악이었고 1분기도 최악이었고 만약에 2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1분기 때 바닥이 지나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잡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삼성전자 차트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10월 때 이미 바닥이 잡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네. 작년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작년 9월 30일 날 최저가가 51,800원이거든요. 많이 내려갔었네요. 그죠? 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조세모 반도체 애널리스트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빙하게 끝나간다. 그 리포트가 10월 달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9월 30일 날 바닥을 다지고 어쨌든 올라오네요. 그죠. 네. 소위 말하는 N자형으로 파도 타기 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모건스탠리가 원하는 대로 뭐 삼성전자의 바닥은 잡혔고 그때부터 우상향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차트와 함께 또 반도체 업황의 그런 주가와 또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해서 또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메모리 쪽에서 네. 이제 생산량을 축소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어디서 수익을 좀 가져갈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쪽을 좀 강화하고 있나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고파서 자꾸 음식점에 비유를 하는데 네. 지금 중국집인데 짜장이고 짬뽕이고 너무 잘 나가요.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은 또 새로운 걸 또 해가지고 또 더 잘 팔린 메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지금 그런 거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지금 잘 나가는 메뉴가 있지만은 신메뉴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지금 메모리가 잘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또 이제 시스템 반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그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일단 먼저 진행을 네.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장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M&A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상이 됐던 게 예전에 뭐 ARM이라는 회사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NXP라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도 있는데 분명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과거에 M&A 경험에서 재미를 봤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NXP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총에다가 거기다가 몸값 좀 더 올려줘 해가지고 80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나네요. 네. 그죠? 2021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요구했었다가 결렬이 됐었거든요. 또 80조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예전에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물론 하만이라는 회사가 뭐 적자가 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XP가 너무 많은 큰 자금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또 하만 1세인데 별로 재미를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방향을 전환을 한 거죠. 어떤 식으로 전환했냐면은 국내에 있던 IP라든지 페미스 기업들 네. 그리고 디자인 솔루션, DSP 이쪽 기업들 차라리 협력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형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방금 말씀했던 뭐 설계자산이라든지 페미스라든지 디자인 솔루션이라든지 이쪽은 국내 기업들 맡기고 대신에 파운드 쪽을 강화를 하자. 어제 방향이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가 나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 중심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량용 반도체가 5나노 공정에서 그래도 수율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퍼센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래도 일단은 수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잘 나온다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스 중심에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엑시노스 오토 8890이라는 이 차량용 반도체를 폭스바겐, 아우디 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MW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엑시노스 오토 V 요것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유럽 쪽 완성차 업체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급차들 네. 쪽으로는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예전에 그 정의선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 그 뉴스에서 자주 만나는 뭐 화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 두 사람이 결혼 시간인데 뭘 이렇게 또 꿈꾸게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최근에 아다스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생산 의뢰를 현대차가 삼성전자 좀 맡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 칩 설계를 작년 10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다스용 그러니까 자율주행이겠죠. 네. 요쪽 같은 경우는 핵심 칩 개발을 이미 시작을 했고, 요게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원안에서 앞으로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커넥티비티란지, 그리고 IVI, 인포테인먼트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설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네.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2024년, 2025년 그때 가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이제 생산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2025년이란지 2026년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현대차 고급형이면 당연히 예상하시죠. 제네시스. 이쪽 모델로 일단 탑재가 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확실히 좀 메모리 쪽에서 감산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새로운 또 먹거리로 차량용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대근 팀장님이 또 자세하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네. 것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수혜주 도대체 어떤 게 될 것인가 가장 궁금하실 네네. 것 같거든요. 수혜주는 원래 우리가 산업이 아니라 주시장의 참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일 잘 가는 놈이 그쵸. 수혜주입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제일 잘 급등하는 종목이 대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사가 마이크로 컨텍솔, 그리고 SFA 반도체, 그리고 코아시아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외에도 많아요. 뭐 네페스 아크도 있고 PSK도 있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고 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짜장이나 짬뽕이나 이렇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성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종목들 선택하시면 무방하다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참고 삼아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메모리 쪽에 도움이 될 만한 회사들, 그리고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도움이 될 만한 회사들,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도움이 될 만한 회사, 이렇게 세 개를 좀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메모리 쪽. 네.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는 일단 하이닉스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어쨌든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DDR4 앞으로 안 팔릴 쪽의 제품에서 감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죠. 시장에서 먼저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텔 같은 경우에도 사파이어 래피즈 이어서 에메랄드 래피즈, 그래나이트 래피즈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DDR5가 채용될 만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메모리 쪽도 물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DDR5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매출 비중도 그렇고 인텔 쪽의 어떤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래나이트 래피즈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채택이 될 DDR5 기반의 또 이제 MCR DIMM이라는 그런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거를 지원하는 작년에 제품을 만들었고 이게 성공 완료를 한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샘플 제품이 어쨌든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요게 앞으로 인텔의 서버인 CPU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이닉스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기업들이 어떤 메모리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 강한 이유가 거기에 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 컨텍솔이 날짜를 보게 되면은 3월 30일 날 17%까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급등이 나왔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거치고 이제 7,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소위 말하는 N자형 반등 돌아서준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관점 때문에 일단 좋게 보는 것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을 현재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마이크로 컨텍스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쪽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수혜주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메모리 쪽으로 마이크로 컨텍스올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SFA 반도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다수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오사트 국내 1위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천안 공장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안에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네. 1공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공장에 고객들이 빵빵해요. 그렇군요. 업계 1위, 2위, 3위 업체들이 다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까지 다 고객 확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1공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쪽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천안 2공장이 비메모리 쪽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쪽 물량을 매주 물량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이 됐고 2022년도에 조금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 이제 후공정을 맡기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도 주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군요. 그렇죠. 지금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물량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폭스바겐, 아우디, BMW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게 될 건데 그러면 뭐 평택에 있는 삼성에 원하는 파운드리 원하나 그쪽에 맡기게 되면은 평택에서 천안이 안 멀거든요. 한 시간 안쪽에 충분히 가요. 그러면은 천안 쪽에 있는 2공장 쪽으로 물량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천안 2공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스템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수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도 그렇고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 이제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천안 공장에 대한 주목을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둘 다 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이 공장에서 좀 외주화 물량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아시아는 어떤 포인트들 봐야 될까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비메모리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삼성전자는 이 코아시아가 정말 이뻐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코아시아 셈이라는 그 시스템 반도리래, 죄송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DSP 전문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도 4월 달에 그 파운드리 DSP로 좀 등록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전에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엑시노스 오토의 유일한 협력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기업이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DSP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영업도 대신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TSMC의 고객사 중에서 그 스쿠에어 루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사로 유출해줬어요. 그러니까 TSMC 고객사를 조금 속된 표현에서는 뺏어온 거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너무나 이쁘지 않을까요? 파운드리가 어쨌든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음식점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아시아라는 회사가 손님까지 유출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 또 AI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안바렐라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도 고객사로 유출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안바렐라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부터 또 이제 AI 반도체 칩 개발을 시작을 했고 이게 칩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원하는 수도 생산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아시아가 이런 역할을 쓰다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코아시아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 수혜주는 이제 그래서 코아시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제 SFA 반도체도 그렇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네,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이크로 컨텍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셔도 괜찮지만 뭐 SFA 반도체라든지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좀 주가 많이 올라서 좀 쉬는 그러니까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네페스아크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 뭐 하나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 리스트에 좀 리스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좀 조정이 뭐 기간 조정이 됐던
뭐 가격 조정이 됐던 이런 부분이 좀 충분히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차전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안 오른 건 아니지만은 시장에 계속 또차전지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기다리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 이후에 일단 인수보다는 약간 국내 협력사들과 좀 협력을 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 나눠서 수혜주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과 SFA 반도체, 코아시아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다만 투자로 접근하실 때는 일단 차트상의 흐름들을 조금 보신 다음에 조정 이후에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반도체 관련 이야기들을 들어봤고요. 오늘 좀 고를 만한 종목, 팀장님의 종목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게요. 충분히 접근할 종목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얘기하다 갑자기 딴 데로 가요. 원전 관련주입니다. 지트파워. 네. 지트파워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그 이번에 제4차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어떤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부 공기업 있죠?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원전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이 기자재 업체 좀 같이 가는 그런 흐름들이었거든요. 근데 만약 수주를 못 받게 되면은 기자재 업체들이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원전 중소기업 독자적으로 수출 역량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독자 수출이 가능한 원전 수출 중소기업을 100개 정도 육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지트파워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설비에 필요한 필수 인증 요건이 있는데 그 Q 클래스급 수배 전반을 현재 이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을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 내로 올해 연내, 그러니까 2023년도 내에 개발을 완료를 하고 제품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원전 기자재 수출 기업들 원전 기자재 수출 기업 100개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3월 31일 날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었다가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00원 부근에서 현재 옆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계단식 상승 3월 30일 날 26%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쉬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급등을 좀 대비를 하면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미리 선침의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5일선을 확실하게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일단 5일선을 안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일선 위에서만 주가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반등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국내에서 원전에 관련돼서도 또 정부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으로 G2파와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감산과 수혜주들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의 추천 종목 G2파워까지 들어봤습니다.